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오면 왜 국채 금리가 뛰고 왜 달러가 강세가 되나요? 일단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안전자산 선호 성향들이 좀 반영되는 게 큰 것 같고요. 하반기의 첫 거래일인 어제 뉴욕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괜찮지 의문이 떠나질 않네요. 국채 금리는 이렇게 뛰고 대선 전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금리를 언제 내릴 수 있을까? 이 숙제는 아직 풀지 못했죠. 미국 증시를 보면서 국내장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반기 투자 방향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제 비가 많이 내리네요. 이제 장마철 접어들어서 만나게 됐는데 진짜 이상한 게요. 일단 국채금리가 4.5 가까이 올라버리면 보통 주가는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대선 TV 토론의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그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서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오면 왜 국채 금리가 뛰고 왜 달러가 강세가 되나요? 일단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안전자산 선호 성향들이 좀 반영되는 게 큰 것 같고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전당대회가 끝나야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워낙 관심을 둘 만한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대선에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랐다. 야, 이거는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 지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시장에서는 아무리 물가 통화 정책이 계속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사실 증시 동향을 결정짓는 요인조차도 보면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를 내려줄까일 것 같은데요. 사실 연준이 과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ISM 제조업 지수 우리가 기준선을 50으로 보고 있고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수축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수축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표 결과가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연계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면 안 돼요. 부진하게 나와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좀 당겨질 수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난 주말 앞두고 나왔던 PCE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이거야말로 확신을 주는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헤드라인이 일단 0.0% 전월비 그리고 근원도 0.1,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도 2.6이니까 이 정도면은 연준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숫자 아니에요? 저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 결과가 그 시작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올해 우리가 확인했던 물가 지표를 보면요.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월치보다 높게 나오고 또 근원 같은 경우에는 좀 부합하는 형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PC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줬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금 9월 달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시점이 안 당겨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경제 지표는 이제 다음 달 발표되는 가까이 본다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6월 고용지표 내에서도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보다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보다는 또 어느 수준에서 감소하는지를 놓고 보신다고 하면 아마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달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6월 PC 결과 흐름은 아마 7월 달 말에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미국제 10년물 금리 지금은 4.5%대로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금 하방 압력을 받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잘 오셨어요. 진짜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TV 토론회를 보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이 친구야 이제 정말 그만할 때가 됐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칼럼니스트들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현한 사람들이 내가 이 토론회를 울면서 봤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을 압도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국내에서도 TV 토론회 결과가 나오고 나서 2차 전지 관련주가 확 올랐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약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친환경 쪽인데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보면 될까요? TV 토론회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표정으로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표정으로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인상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그 본인 중심의 그 해석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느 기준점을 놓느냐에 따라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 판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트럼프가 잘했다는 반응이에요. 그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놓고 본다고 하면 67%가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바이든이 45% 정도로 0.1%포인트 정도 또 트럼프보다는 또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는 계속 해드리지만 아직 미국 양당의 후보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하고 또 새로운 정당 강력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8월 달에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TV 토론회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미 시장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양측 간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형태로 저는 이제 의미를 좀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친환경 관련된 주들이 올라갔다라고 네. 한 거는 사실 바이든 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도 대선 전에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과 관련된 어떤 여론 후보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70% 이상 되는 확률로 현직 대통령이 항상 당선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친환경 관련해서 많이 빠지기는 했으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계속되는 동안 증시나 채권 시장이 춤을 출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어느 쪽이 한쪽으로 기우는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대선 후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산업과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미국 대선은 상당히 치열한 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이 여쭤보거든요. 이번 미국 대선에 누가 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100% 대부분이 다 트럼프가 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결과를 확인해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미국 대선이 궁금한 건 워낙 전 세계에서 경찰국가 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달러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가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폭이 꽤 컸습니다. 조정폭이나 조정의 날짜가 좀 길기도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정말 소위 약발을 다 하고 약간 이 박스권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최근 엔비디아 주가의 변동성이 좀 일부 있었던 거는 차익 실현 매물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상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엔비디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계속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들이 있어요. 결국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AI 붐이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픈 AI가 챗 GPT 안정화 베타 버전을 지난해 5월달 선보이면서 AI 붐이 촉발이 됐고, 이로 인해서 HBM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어요. 보통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정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3분기 때까지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놓여 있고, D램 반도체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8%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증가하고 내년에는 30% 정도 증가할 거로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이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주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상승하려고 하는 그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하반기 때도 계속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SK 하이닉스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다른 거 싹 팔아서 하이닉스로 갔다가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 좀 차익 실현해서 이게 또 다른 종목으로 가고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삼성은 지금 야금야금 꽤 올라오기는 했는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마 여기서 컨퍼런스 콜 하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자 혹은 기자들이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됐고 HBM 납품 언제 하는 건데 이거 물어볼 텐데 시원한 대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시원한 대답이 만약에 안 나왔다. 삼성이 현재 레벨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5일날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뭐 전분기든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되는 양상이죠. 네. 사실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야 HBM 퀄 테스트 통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원할 거예요.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의외로 좀 표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때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모멘텀이 더 커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만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SK 하이닉스보다 HBM을 생산하는 캐파 증가 속도가 월등히 빨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말 됐을 때 SK 하이닉스보다 HBM을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기존 제품 호퍼100 용량이 80GB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블랙웨일이라는 플랫폼을 탑재한 B100이라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용량이 192GB로 2.4배 정도 월등히 늘어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납품을 원활하게 해줘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존 제품도 잘 팔리고 새로운 제품 역시 계속 팔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하반기 때 여전히 기존 주도 섹터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고 약간 주춤한 지금 그래도 꽤 올라왔거든요. 요 며칠 삼성전자 나는 지금 없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오늘이라도 시도를 해봅니까? 사실 거면 올라갈 때 마시고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사시면 좋아요. 그러기엔 너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보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 말고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점심시간 이런 전후에는 네. 점심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를 염두에 두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로 인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들이 과거에 일부 나타나는 패턴도 있었지만 저는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엔비디아 주식 분할하고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더 모멘텀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엔비디아야 퀄 테스트와 관련된 설명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길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유 있게 삼성전자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도 삼성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아서 한번 길게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반기 증시를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상반기에는 뭐 빅테크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라고 하면 빅테크 이외에 또 어떤 것도 좀 유의해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걸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빅테크만 나만 봐 이거예요. 네. 나만 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내에서 이제 AI 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 혹시라도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 좀 담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내에서 혹시라도 답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외의 얘기를 해드리면 보험이나 화학, 음식료, 인터넷, 제약 바이오 정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밸류업이라는 정책은 올해 정기국회가 9월 달에 열리거든요. 그때 전후로 모멘텀이 있을 여지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KB금융, 삼성생명, 현대차가 있는데 아직은 보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CJ 제일제당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것들 그리고 올해 연준은 빠르면 7월 FMC 네. 늦어져도 9월 FMC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한국은행도 8월달 10월달에 금리 인하 단행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네이버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이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그 논란의 네이버가 라인 야후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도 네이버를 투자할 만할까요 지금? 사실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 요인 정도로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사태가 해결되게 된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벼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일단 저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형태 그 정도로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빅테크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빅테크 중에서 애플하고 테슬라 빅테크라고 말하지 말고 이 친구들은 빼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새는 패뷸러스 5로 정리를 하자. 애플 테슬라는 저쪽에 가 있고 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근데 테슬라가 간밤에는 6%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의 급등을 좀 단순히 봐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인도 실적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뭐 트럼프하고 그 일론 머스크가 친하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 근데 테슬라가 유리할 게 뭐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왜 올라가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도 주가를 보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는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만 좀 이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 감소하는 증가율 자체는 감소폭 자체는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그나마 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테슬라의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자율주행이란 부분들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AI 로봇공학 회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FSD 관련된 테스트
인증 관련된 뉴스들을 아마 접해 보셨을 네, 거예요. 상하이에서 통과를 했죠. 네네. 해도 된다고. 네. 아마 이 부분이 이 8월 8일날 이제 로보택시를 선보이게 되면 연장선상에서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전기차 다음인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라는 모멘텀이 커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도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이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기 네.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 로봇공학 회사라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FSD 관련한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메타도 지금 보면 유럽에서 이거 그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규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메타 괜찮을까요?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유럽에서 추진이 됐던 거고 과거에도 관련된 법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부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유럽 쪽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거는 미국과 유럽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과 중국처럼 어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경쟁 정도로 염두에 두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지금 당장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에 따른 회수가 본격화되는 시점들이 이제 조만간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025년 아니면 2026년 정도 될 건데 그때쯤 된다고 하면 회수하는 그 금액들이 투자했던 금액들을 회수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양식장에서 치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 면밀히 보시면 좋겠고 사실 국내에서 증권사들이 이제 올해 국내장 3천 간다 이런 얘기 있는데 2,800을 지키고 고선 넘어가는 것도 지금은 약간 힘겨워 보이긴 하거든요. 진짜 3천 갈 수 있을까요? 상단은 지금 현재 3천 정도 얘기하는 증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코스피 지수는 2,900을 좀 터치하다가 다시 내려올 여지가 있는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서머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 7월 증시 역시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겁니다. 미국이 서머 랠리를 부합하는 조건, 경기,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정책 모두 부합을 하고 있고요. 정책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돼요. 네. 결국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산업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여파는 상승 국면에 놓여 있고 AI 붐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고 더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연준이 7월 금리 인하도 할 여지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가 먼저 움직여준다고 하면 국내 증시 역시 2,900선을 향해서 달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반기 시장도 힘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조합을 해서 포트폴리오 튼튼하게 한번 짜보자고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